태준의 손이 미경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미경의 이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20년 친구의 남편과 키스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영이는 내 친구고. 미경의 말과 달리 그녀의 손은 이미 태준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경은 태준의 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미경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얼굴이었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매 관리를 꾸준히 해온 덕분에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남편 김준호는 더 이상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아침 먹고 가세요. 미경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면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늦을 거야. 준호의 말에 미경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대화였습니다. 준호는 IT 기업의 임원으로 항상 일에 치여 살았고 집에 돌아오면 그저 쉬기 바빴습니다. 식사를 마친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준호는 구두를 신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요한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해. 다음에 시간 될 때 가자.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라는 말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고 미경은 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었고 남편은 항상 바빴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대기업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직장 생활만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여자로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준호가 늦게 귀가했을 때 미경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샤워를 하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경은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잠들었어? 미경은 천천히 몸을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아직. 미경은 준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랜만에 그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너무 피곤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미경은 침대 위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관계는 그저 동거인 수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관계는 이제 특별한 날에도 하지 않는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인데. 미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말 미경은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특히 가장 친했던 친구 서지영을 만나는 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지영은 미경보다 1살 어린 51세였지만 여전히 생기 넘치고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경아, 얼마만이야? 지영은 미경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경은 친구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변한 게 없네. 여전히 예쁘고. 지영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참 여전히 날씬하고 예쁘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옛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면서 미경과 지영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경아, 너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지영의 질문에 미경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오랜 친구 앞에서 거짓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좀 공허해서. 공허하다니? 무슨 일 있어? 미경은 잔에 남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랑 우리 요즘 부부 사이가 좀 그래. 지영은 미경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싸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너무 무관심해. 특히 성생활은 거의 없어. 벌써 5년 정도 됐어.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년이라고? 그건 좀. 미경은 쓰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제 매력 없나 봐. 나이 들면 다 그런가? 지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우리 태준이랑 나는. 사실. 지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관계를 가져. 나이 들어도 그건 중요하더라고. 미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희는 결혼한 지 25년이나 됐는데? 지영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할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니까 더 만족스러워졌어. 미경은 친구의 말에 부러움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도 노력해봤는데. 준호는 항상 피곤하다고 하거나 바쁘다고 해.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은 서로를 항상 연인처럼 대하는 거야. 우리는 아직도 데이트해. 태준이는 내게 꽃도 선물하고 나도 그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 미경은 그런 지영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과 비교하자니 더욱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를 바라보며 지영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저랬는데. 그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지영과 나눈 대화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연인처럼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저 일상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해 왔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지영에게 연락해 따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지영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경은 마음속에 쌓인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너랑 태준 씨는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궁금해.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지. 태준이는 항상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 작은 선물도 자주 하고 데이트도 꾸준히 해.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를 많이 해. 서로의 욕구나 판타지 같은 것도 숨기지 않고 얘기하고. 미경은 그런 솔직한 대화를 준호와 나눈 적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 항상 일이 우선이고 집에 오면 그저 쉬고 싶어 해. 지영은 미경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자들은 때로 동기부여가 필요해. 내가 먼저 변화를 시도해봐. 준호 씨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신한다든지.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입어도 준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 어때? 남편들도 함께. 어쩌면 태준이가 준호 씨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도 몰라.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 좋아. 준호에게 말해볼게. 준호는 처음에는 모임을 꺼렸지만 미경이 간곡히 부탁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서 미경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부부와의 만남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영과 태준의 관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미경과 준호는 지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53세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단정한 셔츠 차림이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미경은 태준에게 인사하며 와인 한 병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지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거의 다 됐어.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주로 태준과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경과 지영은 주방을 오가며 저녁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태준 씨는 정말 다정해 보여. 미경이 주방에서 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분이야. 항상 세심하고 배려심 많아. 식사 시간 태준은 자연스럽게 미경의 와인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경의 손에 살짝 닿았을 때 미경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지적이고 매력적인 분이네요. 준호 씨가 부럽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미경의 마음에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던가요? 준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고 미경과 지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너희 남편 정말 멋있다. 너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부러워. 지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는 원래 그래. 내가 보는 그대로야. 그리고 지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침실에서도 정말 최고야. 항상 내 만족을 먼저 생각해 주거든. 미경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운전에 집중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그날 밤 태준에 대한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지영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경아, 다음 주에 내가 출장을 가게 됐어. 사흘 정도 서울에 없을 것 같아. 미경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지영과 더 자주 만나게 되면서 미경은 자연스럽게 태준과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생활 정보나 책 추천 같은 무해한 대화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한 번은 미경이 태준에게 최근 읽은 책에 대해 물었고 태준은 자세히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진 분이시네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태준의 메시지에 미경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와는 오랫동안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급한 출장을 가게 되었고 태준이 미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들러서 지영이가 남겨둔 책 좀 가져가실 수 있을까요?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지영이 없는 상황에서 태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태준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경은 태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미경을 반갑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태준의 질문에 미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바빠요. 집에 있어도 항상 일에 신경 쓰느라. 태준은 미경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미경 씨 같은 분이 옆에 있는데. 그 말에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미경은 고개를 들어 태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네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태준의 말은 미경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은 자신이 태준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 의지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감정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 오는 목요일 오후 미경은 다시 태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미경은 지영을 위한 선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태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태준은 미경의 젖은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빗물이 미경의 머리카락에 맺혀 있었고 태준은 부드럽게 그것을 닦아주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몸 좀 녹이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실내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계속 생각이 나네요. 태준의 고백에 미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태준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영이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고 당신은. 미경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미경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태준의 눈빛은 간절했고 미경은 그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경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태준의 입술이 미경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미경은 태준의 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경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갈구하던 미경의 몸은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을까요? 태준이 미경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미경의 작은 대답과 함께 태준은 그녀를 안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침대 위에 미경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미경의 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키스에 미경은 몸을 떨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태준의 말에 미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미경은 자신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경의 몸을 천천히 탐험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으며 미경의 모든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태준 씨. 미경의 목소리는 욕망으로 떨렸습니다. 태준은 다시 위로 올라와 그녀의 입술을 깊게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준이 미경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태준의 속삭임에 미경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태준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미경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태준의 움직임은 느리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경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모든 움직임, 모든 접촉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태준의 등에 손톱을 세우며 몸을 활처럼 휘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 그의 숨결, 그의 낮은 소리가 그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태준 씨. 더. 미경의 요청에 태준은 움직임을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리듬은 부드럽고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경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고 미경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쾌감이 몸 전체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미경 씨, 당신은 정말. 태준의 말은 그의 신음속에 묻혔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열어 태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미경은 태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하고 안정적인 박동 소리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태준은 미경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미경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에요. 태준은 미경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미경 씨. 그 말을 들으며 미경은 문득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생각에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일은. 태준은 미경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이건 그저 잘못된 거예요. 미경이 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태준의 품에 있었고 그의 온기를 느끼며 그 잘못된 행동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에서 나온 후 미경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미경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친구의 남편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과 함께했던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오랫동안 여자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그녀에게 태준의 관심과 애정은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과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경은 준호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준호의 무심한 질문에 미경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영이네. 선물 전해주러 갔다 왔어.
그래. 밖에 비 많이 오더라. 준호는 그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TV에 집중했습니다. 미경은 그의 무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만약 준호가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썼다면 그녀는 오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미경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그녀의 몸을 적시는 동안 그녀는 태준의 손길이 남긴 흔적을 씻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물로 씻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준호 옆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준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일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미경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경은 태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건 단 한 번으로 끝내야 해요. 하지만 태준의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우린 서로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 미경은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준과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위험한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지영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지만 그녀가 연락해왔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출장 다녀왔어. 커피 한잔 할래? 두 사람은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미경은 죄책감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왜 그렇게 어색해? 지영의 질문에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눈치챈 것일까요?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혹시 준호 씨랑 뭐 있었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지영은 미경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제든 얘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해.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미경은 지영의 따뜻한 말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친구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태준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 그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결국 미경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시 태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과 고민을 나누는 깊은 감정적 교류로 발전했습니다. 미경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태준의 고백에 미경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태준과 함께 있으면 그녀는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죄책감과 공존했습니다. 미경은 지영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준호 옆에 누울 때마다 자신이 끔찍한 배신자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지영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경아, 시간 되면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미경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된 것일까요? 태준이 지영에게 고백한 것일까요? 미경은 두려움에 떨며 만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지영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지영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했지만
분노나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마워. 미경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가 있다고?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태준이가 좀 이상해. 미경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더 다정하고 행복해 보여.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남편이 행복해 보인다며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그런데 그게 왜? 사실 우리 요즘 관계가 더 좋아졌어. 태준이가 갑자기 더 로맨틱하게 변했거든.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거였는데. 미경은 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이 그녀와의 관계에서 얻은 만족감을 지영과의 관계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 조언이라니? 그래, 내가 말했잖아. 서로를 연인처럼 대하고 작은 것부터 노력해보라고. 태준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그녀의 조언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경이 태준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이네. 정말 잘 됐다. 미경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지영의 결혼 생활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미경은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이랑 만났어요. 당신이 더 다정해졌다고 하더군요. 태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니까. 미경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미경은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 미경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해요. 그 말에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관계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 지영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준호 씨도.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우리 함께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미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지영과 이혼하고 그녀와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하지만 미경 씨, 난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미경은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태준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을. 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날 밤 미경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와의 27년 결혼 생활, 두 아이를 키워온 시간, 그리고 지영과의 오랜 우정.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태준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미경은 준호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녀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함께 많은 것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 관계를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영. 그녀는 미경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지영을 배신하고 그녀의 남편을 빼앗는다면 미경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미경은 태준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열정.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준호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요. 준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예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되어버렸어요. 준호는 미경의 말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나? 우리 둘 다요. 우리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태준과의 관계에 대해 고백할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준호에게 더 큰 상처만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로를 찾았으면 해요. 다시 연인처럼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필요와 욕구에 귀 기울이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준호는 미경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것을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미경은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더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쉬웠어. 우리 관계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미경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실된 접촉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호는 미경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우선 서로에게 시간을 내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는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노력할게. 우리 관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미경은 준호의 약속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가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태준과의 관계였습니다. 미경은 태준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태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태준은 미경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결정하셨군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찾게 해줬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태준은 슬픈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와 계속하기로 했군요. 네.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영은 당신의 아내예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요.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나도 지영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그 감정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금지된 것을 하고 있어서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지영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지내요, 미경 씨. 당신도요, 태준 씨.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했습니다. 미경은 공원을 떠나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준호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노트북이 아닌 두 잔의 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와인?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있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날이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미경은 준호의 노력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준호가 따라주는 와인을 받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의미가 커요. 준호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내가 너무 바빴고 너를 당연하게 여겼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미경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그들의 결혼 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경은 준호의 품에 안겨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미경을 부드럽게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의 시선에서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미경의 목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로서 사랑받는 것. 사랑해, 미경아. 준호의 속삭임에 미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자신이 태준과 나눴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과 욕망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그렇게 생각하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